양파의 놀라운 효능, 어디에 어떻게 좋은지, 먹는 방법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하나하나 쉽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파는 장 건강에도 좋고요. 심장이나 혈관 건강에도 좋고 항노화, 항산화 기능도 매우 뛰어납니다. 장수를 하려면 양파를 자주 먹어야겠습니다. 양파를 자르면은 매운데요. 이 매운 성분이 휘발, 증발, 공기 중으로 날아가기 때문입니다. 유기황 화합물이 바로 그 매운 성분인데 마늘 등에 있는 바로 그 성분입니다. 그런데 마늘에 있는 유기황 화합물보다 더 작고 가볍기 때문에 공기 중으로 날아갑니다. 양파의 유기황 성분은 잘랐을 때 알리나제라는 효소에 의해서 더 작게 잘려지기 때문에 휘발, 증발해서 맵게 느껴집니다. 양파의 유기황 화합물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이 굳지 않게 혈액이 잘 통하게 해주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혈관 염증과 혈압을 낮춰주기 때문에 혈관 튼튼, 심혈관 건강 이런 데에 양파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름기가 있는 음식이나 고기 등을 드실 때 양파를 같이 드시게 되면 혈관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양파를 잘라놓고 오랫동안 놔두면은 이 휘발 성분이 다 증발을 하기 때문에 한 30분 만에 휘발해 버리고 한 60분 내로 다 휘발해 버리기 때문에 이 좋은 성분이 다 날아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일부분은 날아가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아직 날아가지 않은 유기황 화합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건강에 좋습니다. 자, 양파를 자르고 오랫동안 놔두면은 매운맛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죠. 이 매운맛이 줄어든 만큼 그만큼 유기황 화합물은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혈관 건강에 좋은 성분들이 다 날아갔지만 그러나 그래도 남아있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건강에 괜찮은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양파를 잘라도 계속 날아가지 않고 계속 남아있는 성분이 또 있습니다. 바로 양파 사포닌, 그리고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인데, 이 양파 사포닌은 바로 인삼이나 홍삼에 있는 바로 그 사포닌과 비슷한 그런 성분이고요. 또 한 가지 퀘르세틴이라고 하는 플라보노이드의 일종인 그 성분이 강력한 항산화 기능을 하고 있는 그런 성분이 자른 지 오래된 양파에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양파 사포닌은 항혈전 작용, 그러니까 혈액이 굳지 않게, 혈전이 생기지 않게 하는 항혈전 작용이 있고, 혈액 흐름을 원활하게, 피가 잘 통하게,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기 때문에 혈관이 막히지 않게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좋은 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파의 퀘르세틴은 강력한 항산화제의 성분으로서 우리 몸에 있는 각종 세포막에 있는 그 세포막의 지질들이 있거든요. 기름들이 있는데 그게 산화되고 산패되고 상하고 썩고 그런 것들을 막아줍니다. 강력한 항노화 효과, 항산화 효과로 우리 세포막이 손상되지 않게 방어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건강에 매우 좋고요. 그리고 콜레스테롤, LDL이라고 하는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거든요. 이 나쁜 콜레스테롤의 지질막이 산화되지 않게, 손상되지 않게, 그래서 혈관이 막히지 않게끔 콜레스테롤 산패, 산화를 막아준다. 그리고 세포를 보호하기 때문에 항암 작용도 있다. 이게 퀘르세틴의 효과입니다. 그런데 이 양파를 생으로 먹었을 때는 이 매운 성분을 먹을 수 있어서 좋았지만 생으로 먹을 때는 바로 이 양파의 사포닌 그리고 퀘르세틴이 흡수가 잘 안 됩니다. 오히려 이 생양파가 흡수가 더 적게 되고 이 사포닌과 케르세틴을 우리가 잘 몸에서 흡수를 하려면은 조리를 해서 뜨거운 그 불에 가열을 해서 먹는 편이 더 흡수율이 좋습니다. 양파의 사포닌은 푹 끓이면은 물에 잘 우러나오기 때문에
양파에서 빠져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더 흡수하기가 좋고요. 그리고 이 퀘르세틴은 지지고 볶아야 됩니다. 고온에서 높은 온도에서 지지고 볶고 기름에 볶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 몸에 훨씬 더 흡수가 잘 되는 그런 형태로 이게 당화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 흡수율이 더 좋아집니다. 자, 양파를 끓이면은 이 끓인 물에 사포닌이 녹아나오기 때문에 이 국물 자체에 이 혈관에 좋은 성분들이 국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물만 먹어도 괜찮습니다. 푹 끓였을 때. 그리고 양파를 볶게 되면은 이 퀘르세틴이 잘 익으면서 당화가 되면서 당과 결합을 해가지고 흡수가 훨씬 더 잘 되는 형태로, 그냥 양파를 먹었을 때보다 뜨거운 물에 지지고 오랫동안 볶게 되면은 이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훨씬 더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되는 형태로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열을 가하니까 효과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중국 음식 같은 경우에, 중국 음식이 기름진데 중국 음식은 아주 고온에서 뜨거운 열을 가해서 순간적으로 요리를 하는데, 이렇게 고온으로 양파를 볶게 되면은 이 자장면 같은 경우에 고온에서 볶은 양파는 더 우리 혈관 건강에 좋은 성분들이 훨씬 더 흡수가 잘 됩니다. 그리고 양파즙으로 드셔도 뭐 괜찮은데요. 양파즙은 고온에서 30분에서 60분 정도 이상 푹 끓이면은 사포닌하고 케르세틴이 좀 녹아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온에서 녹아서 나오는 양파즙을 드셔도 그래도 몸에 좋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생으로 그냥 드시면은 매운 성분, 유기황 화합물이 혈관 건강에 매우 좋고요. 고온에서 조리를 해서 끓이거나 아니면은 기름에 볶거나 그렇게 해서 드셔도 사포닌, 케르세틴이 잘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그렇게 드셔도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냥 황색인 양파가 있고 이런 자색인 양파가 있거든요. 이런 자색, 보라색의 이렇게 색소가 들어가 있는 이런 양파는 요 안토시아닌이라는 그 보라색의 색소의 성분이 더 추가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 건데, 이 안토시아닌은 비타민 C의 항산화력의 40배 정도 더 효과가 좋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화 방지나 혈관 건강에도 이 보라색 양파는 그냥 양파보다 더 효과가 좋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양파를 가만히 보면은 이 보라색이 이 양파의 껍질에만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 삼아서 이 케르세틴이라고 하는 좋은 항산화제 성분은 껍질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파 껍질을 드셔야 되는데, 특히 어디에? 양파의 가장 바깥의 껍질, 그러니까 바깥으로 갈수록 그 좋은 성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겉껍질에 좋은 성분이, 퀘르세틴이 더 많다. 그래가지고 양파 껍질을 버리지 말고 껍질을 잘 깨끗한 물에 씻어 가지고 껍질 차로 이렇게 드시기도 하는데, 한 30분 이상 뜨거운 물에 푹 끓이시면은 서서히 케르세틴이 녹아 나오면서 양파 껍질살 혈관 튼튼해지는 그런 효능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로 만들기가 번거로울 때는 육수를 우리가 끓일 때 육수에다가 이 양파 껍질을, 깨끗하게 씻은 양파 껍질을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은 그 육수에서 우려 나오면서 건강에 좋은 육수가, 양파 껍질 육수가 됩니다. 양파를 하루에 이렇게 반 개 정도를 하루에 드시면은 요 안에 엽산이 22 마이크로그램, 폴리페놀이 30mg, 케르세틴이 30mg, 안토시아닌이 7.2mg, 황화합물이 41mg, 그리고 프락탄이 1400mg이 요 양파 반 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파 반 개를 드시게 되면 혈관 건강뿐만 아니라 항암 효과까지 가지게 되는데, 이게 우리 몸의 세포를 항산화력으로 보호해 주기 때문에 각종 세포 손상이나 스트레스나 그런 것들로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각종 암에 항암 효과가 있고, 이 양파는 또 장 건강에 좋습니다. 이 생양파는 바로 유산균의 먹이입니다.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하잖아요.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산균이고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산균의 먹입니다. 유산균이 먹고 자라는 그런 먹인데 바로 이 양파가 유산균의 먹이입니다. 대표적인 그 프락탄이라고 하는 그런 유산균의 먹이가 양파 반 개에 1400mg 씩이나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특히 조리한 거 말고 이 그 유산균의 먹이는 생양파에 많이 있습니다. 생양파에. 그런데 이 양파 섭취 시 주의사항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 같은 게 있어 가지고 평소에 장이 민감하고 설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특히 생양파를 드셨을 때, 양파를 드셨을 때 방귀가 많이 나오고 복부 팽만이 있고 배가 부풀어 오르고 그리고 복통 등이 느껴진다면은 이 생양파를 적게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생양파는 유산균의 먹이이기 때문에 유산균이 양파를 먹고 가스를 분출해서 방귀가 많이 나오고 가스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복통, 복부 불편이 느껴지시는 분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생양파를 드시지 말고 조리를 해서 뜨겁게 지지고 볶고 끓이고 해서 드시면은 이 프락탄이 물로 다 빠져나와 버리기 때문에 프락탄이 적은 양파를 드실 수가 있어서 위장에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장이 불편하신 분들은 생양파 말고 조리를 해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 콩팥,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양파즙을 섭취할 때 이 양파즙에 칼륨이 너무 높은 농도로 쌓이기 때문에 칼륨이 과도하게 쌓여 가지고 신장에 무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장 기능이 별로 안 좋으신 분들은 양파즙을 드시면 안 되고 그냥 양파를 생으로 드셔도 좋고 익혀 가지고 드셔도 좋고 하루에 반 개 정도 이하로 드시는 거는 신장 기능이 안 좋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항혈전제, 혈액순환제를 드시는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아스피린 같은 항혈전제, 혈액순환제를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드시는 분들은 마늘도 마찬가지인데 마늘과 마찬가지로 양파도 항혈전 작용이 있어서 출혈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한 하루에 반 개 정도는 괜찮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많이 드셨을 경우에는 혹시 멍이 생기거나 코피가 나거나 뭐 출혈이 안 멈추거나 이런 경우에는 마늘, 양파도 조심해야 되고 다른 건강기능식품, 혈액순환과 관련된 건강기능식품, 오메가3 이런 것들도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이상으로 양파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양파를 하루에 반 개씩 드시고 건강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